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하나씩 답변을 드릴 텐데요. 질문 읽고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먼저 자부담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질문 안디아모 TV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사실 제가 질문을 파악을 못해서 자부담 집행 지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올해 재능 활동은 안 되고요. 실제로 자부담 통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자부담 책정한 금액에 맞게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 자부담에 대한 집행 기준도 보조금에 거의 준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지침에 맞게 자부담을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부담을 만약에 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게 보조금을 반환하셔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은 책정한 의무적으로 10% 이상 책정한 기준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디아모 TV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요. 강사분 이력서 섭외 중이고 사업 지원 확정 후 요청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제안서 낼 때는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디까지 강사를 섭외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가능한 선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 강사랑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낼 건데 커리큘럼을 받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섭외 예정이라던가 어떻게 섭외를 할 것이다 혹은 좀 섭외가 힘든데 이런 부분을 서울 말미디어 지원센터와 컨설팅을 통해서 섭외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준비된 상황만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빈칸으로 비워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또 써주시는 게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기 쉬우니까 그렇게 가능한 수준에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어디 지역에 강사나 이런 좀 연결이 필요하다 이런 문의가 있으면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문의 주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런 컨설팅은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렇게 강사랑 연락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연락처를 전달 드릴 수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2년 이상이라면 2년차 활동 단체도 지원 가능할까요? 라고 박미경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요거 조금 애매한데 2년 차가 어떤 건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차가 만 1년 활동했다고 해가지고 만으로 기준이거든요. 만 1년 활동해서 2년 차다 하면은 좀 2년 이상의 자격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래도 2년 정도 활동을 하셨어야 2년 이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만 기준이라는 점 염두해 두시고요. 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의 경우에는 말미디어 활동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 담당 스텝에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자유형에 대한 질문인데요. 콘텐츠 제작소에 대한 권장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초기 활동 시작을 위해 교육도 진행해야만 한다면 조금 타이트할 것 같기도 해서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자유형인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형이나 지역 연계형은 콘텐츠 제작 수나 콘텐츠 제작 역량,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회든 매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잡지 같은 경우에는 매주 발행하기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매체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매체에 맞는 적절한 정기적인 콘텐츠 발행 주기가 있어야 될 거고요. 다만 자유형은 콘텐츠 제작을 역량을 준비하거나 그런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 수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낮고 그래서 주 1회, 월 1회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적절하게 초기 단계에 맞게 그렇게 책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재능 활동도 자부담 편성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예산으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요거 설명드렸죠? 예산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재능 활동인 경우에는 사업 결과 보고서나 이런 데 넣어서 좀 사업 성과로 평가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으로 재능활동 편성 안 됩니다. 유튜브 채널명 기존에 쓰던 채널명 그대로 쓰면 되나요?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는 채널명으로 바꾸어야 하나 싶어서요. 네, 채널명에 모임명이나 사업명이 반영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네, 안디아모 TV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필수 아닙니다. 네, 요거는 단체 유형 단체별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뭐 성북 지역이라고 해서 뭐 성북 TV 꼭 써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네, 다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죠. 네, 그게 마을미디어 사업에 적합하도록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자치군의 미디어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일 때 가능한 거네요. 지역 연계형에 대한 문의고요. 네, 자치군의 미디어 단체들, 네 맞습니다. 지역 연계형은 필수적으로 자치구대, 마을 공동체, 마을 미디어 등과 네트워크나 이런 사업들을 연계 협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유형이고요. 주민 모임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3인이 모두 같은 동에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구까지 가능한가요? 네. 대표 제안자 문의 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 제안자 3인이 같은 구나 동, 그러니까 지역의 이렇게 주소지를 근거해 둬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신 건데요. 요거 서울시의 주소지나 생활 기반이 있으면 되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대표 제안자 3인이고 예를 들어서 성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명은 관악구 살고 한 명은 강서구 살고 한 명은 강동구 살아. 근데 활동은 성북구에서 하겠다고 해.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생활 권역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계기로 모였는지 이런 특성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 제안자가 같은 구, 같은 동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교육 진행 강사가 참여 주민 모임의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들어갈 수 있고요. 대신에 단체 임직원인 경우에 강사비, 활동비성 경비 지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염두하셔가지고 좀 고민해서 강사 섭외나 진행하실 때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천님이 주신 질문이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공간을 렌탈로 잡을 수 있나요? 김앵님이 질문 주셨고요. 네, 교육 공간 렌탈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설명회 자료집에 저희가 서울시에 공유 가능한 좀 공적인 공간들을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아마 지역에 다양한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그 단기 임차비에서 공간 비용도 임차비도 책정 가능합니다. 네. 이창민님 전화 문의 주셨고요. 정산할 때 간담회비 증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간담회비 업무 추진비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 추진비와 이제 작년 업무 추진비와 동일한 건데 간담회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모든 비목이 포함될 수 있고 대표 제안자나 활동가가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제반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은 그 각 비목의 증빙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인쇄비의 증빙이 이렇게 세금 계좌 이체할 때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등이 필요한데 이거를 간담회비에 편성한다고 해서 증빙 서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비 다가비도 간담회비에 편성한다고 해서 증빙이 간소해지는 게 아니고 식비 다가비 편성할 때 필요한 영수증, 이렇게 사업 명단 이런 것들을 같습니다. 교육비에 온라인 강의 교육비를 포함시켜도 무방한가요? 온라인 강의를 필요할 때 듣는다는 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사업의 연관성이나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겠죠. 네. 운영 인력 이력서의 운영 인력에는 운영진 중 1인 이상의 이력서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외부 강사나 디자인 개발 활동비를 지급하는 분들의 이력서인가요? 노원 뉴스캐스트에서 질문 주셨고요. 요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 이력서를 받는 이유가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전문 인력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운영진의 이력서도 괜찮고요. 강사진의 이력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 사업을 좀 중심적으로 운영한다 하시는 분들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역량을 판단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걸 권장하는데요. 그게 뭐 필수는 아니고 그냥 필수 서류에는 운영진 이력서의 한 부 이상, 그게 누구든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형 지원 시 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가점이 있나요? 네, 가점 없습니다. 네, 주민 모임이랑 뭐 단체라고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단체라고 해서 가점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주민 모임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주민 모임 혹은 단체의 어떤 역량을 보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형태가 주민 모임이라고 해서 가점이 있거나 단체라고 해서 가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그 주민 모임도 마찬가지로 모임 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주민 모임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모임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조금 더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이 사업을 꾸준히 운영할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 지역 연계형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타 미디어 단체와 연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타 공동체도 가능하거든요. 꼭 미디어 단체만 연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잘못됐다면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인력 이력서,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운영위원 모두 필요하다는 건가요? 강사FM에서 질문 주셨고요. 네, 모두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한 부 이상이 필수고요. 근데 가급적 한 부 이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같이 운영을 할 거다 하면 첨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한은 없습니다. 단체의 경우도 참여 주민 3인의 운영자 이력서가 필요한가요? 네. 단체의 경우에 참여 주민 이상의 운영자 이력서 필수 아니고요. 단체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운영진 1인 이상의 이력서고요. 3인 이상의 운영자 이력서 아닙니다. 요거는 약간 좀 정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3명의 운영자 이력서를 다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1명 이상이면 돼요. 강사비에서 2시간 이후는 자부담 집행인데 자부담 금액은 기준 없이 알아서 집행하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부담도 그 보조금 집행 지침에 준해서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1시간에 12만 원 추가로 이렇게 그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시간 강의했는데 2시간까지 보조금으로 주니까 20만 원 주고 1시간은 100만 원 준다. 안 됩니다. 강사비 집행에 몇 프로 한정이 있나요? 강사비 집행에 퍼센티지 한정은 없고요. 활동비성 경비와 마찬가지고 퍼센티지 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제가 표기한 식비, 다가비, 그리고 간담회비 이런 것들만 퍼센티지가 있고요. 이런 건 없는데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강사비에 특정하게 한도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진행한다고 계획했을 때 주민모임 단체 대표가 추후 추가될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강사비를 단체 대표에게 집행할 수도 있나요? 김유천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요거는 일단 답변 드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대상에 상관없이 이 사업을 제안하는 단체 임직원, 대표 제안자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활동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상과 교육 대상과 상관없습니다. 네, 안 됩니다. 예산 항목에서 소모품으로 마이크와 같이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은 구입이 불가능한 건가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소모품 비품 기준이 조금 강화됐는데 이거 애매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는 되는지 뭐는 안 되는지 이런 경우에 궁금하면 따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그 기준에 따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받은 거는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아마 추가로 받는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거의 예정된 시간이 30분인데 30분이 다 됐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추가로 나온 거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댓글에 추가로 남겨준 질문 중에 영상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출연비 집행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반 활동비로 책정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콘텐츠 제작비나 뭐 제작에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은 좀 사업 계획이나 전체적인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거점형은 원천 징수를 직접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유형은 원천 징수를 직접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직접 하지 않는다면 강사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 징수 처리를 하면 될까요? 요거는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운영 매뉴얼에서 혹은 선정단체 간담회에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렇게 자유형은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책정한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형 보조금이 선정된 금액이 600만 원이다. 그 중에 활동비성 경비가 인건비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신청해 주시는 거에 맞게 증빙 서류를 저희가 확인하고 매달 한 번씩 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나 세무대행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는 신청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직접 안 하셔도 괜찮고 원천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지원한 모임은 마을 미디어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나요? 지원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 사업이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같은 사업을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도 받고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도 받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잡지를 내가 제작하려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잡지 제작하는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사업도 마을 잡지, 동일한 잡지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점 이 점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으로 잡지를 지원받고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커뮤니티 모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이 완전히 분리가 된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자유형 같은 경우에 마을 잡지와 마을 신문을 제작해도 되나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발행해야 하나요? 네, 요거 답변 그 앞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문 자유형 매체 상관없이 다 가능하고요. 금액은 4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발행 횟수는 자유형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희가 지정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항목에서 소모품으로 삼각대와 같이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은 구입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아까 답변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에서 마을 활동과 교육을 받았는데 이력이 도움이 되나요? 이력서에 적어주시면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프라 지원형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인프라 지원형이 아무래도 신설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답변 다 못 드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 주시거나 카톡 등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오늘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좀 정정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함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결과를 올릴 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답변을 주면 이상하다 하는 부분은 좀 다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프라 지원형
신청서에 보면 공간 일반 현황이라고 해서 토지 면적, 건물 면적 등이 있는데 이건 전체 건물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는 사무실 임대라 전용 면적만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요거 전용 면적으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무실의 규모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뭐 가능한 수준에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명확하게 토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용 면적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봤을 때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 저희 임대차 계약서가 협동조합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 사업은 고유번호증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네, 요거는 단체로 등록된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주민 모임이나 고유번호증으로 지원할 경우에 동일한 단체명을 사용하면 하거나 뭔가 단체 동일성을 그러니까 단체 같은 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뭐 여러 가지 공간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묻는 질문을 저희가 좀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유튜브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묻는 질문은 좀 빨리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주신 거를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걸로 할게요. 네, 사업을 처음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 적합할까요? 네, 신규 단체의 경우에 자유형이 적합한데요. 신규 단체, 그러니까 저희 사업에 처음 지원했다고 해서 꼭 자유형만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마인드 활동 경력이 있다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다른 유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올해도 센터에서 보조금 인건비 원천 징수 대신 해주시나요? 요거 거점형이랑 지역 연계형은 올해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단체가 여러 유형의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신청은 안 되는데요. 거점형이랑 인프라 지원형만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거점형의 경우에는 뭐 다른 유형들,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계형, 커뮤니티형 같이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선정은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거점형과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계형 동시에 선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지원형은 반드시 중복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 연계형 혹은 거점형을 신청한 단체 중에서 인프라 지원형을 신청해 주셔야 되고 거기서 각각 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점형이나 지역 연계형 선정된 단체 중에서 인프라 지원형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요. 자유형 및 기타 유형에서 교육진흥은 필수인가요? 필수 아니고요. 필요할 때 판단하셔서 잡아주시면 되고 말미디어 기본이해 교육이라고 앞에 설명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운영 매뉴얼 선정단체 간담회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예상 변동될 수 있나요? 네, 변동될 수 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신청 예상과 조금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대표 제안자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1인에 한해서 일반 활동비 지급할 수 있고요. 활동비성 경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콘텐츠 제작한 사람에게 제작비, 활동비에 일반 활동비에서 책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예산의 적합성 이런 것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이나 규모나 사업의 계획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예정입니다.